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솔직하게 말해서 뭐 잘된 부분도 있고 물론 뭐 항상 더 잘 돼야 되지만 그 전주보다는 잘 됐는데 뭐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계속 먹고 있었죠. 미축 먹고 주간 먹고 물분 안 된 건 안 됐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는 맨날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물론 뭐 제가 사과도 드리고 먹었으면 또 잘했다 해주고 뭐 후원 받고 이런 건데 매일 하는 거니까 진행은 사과할 거 사과하고 잘한 것도 잘했다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배팅 방식을 아는 사람들은 뭐 이제 배당 주오면 이렇게 가져오면 금방 가져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비스하고 LG인데 뭐 저도 여기 지금 울산에 왔거든요. 왔는데 소리 좀 작나요? 여러분들 적당하지? 나 믿고 합니다. 지금 소리가 제가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믿고 합니다. 근데 어제 뭐 스크가 지고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어. 그거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맞죠 형님? SK는 1차전, 2차전 잘 했던 건 아니잖아요. 맞지? 우리가 스크 페이스면 뭘 가야 돼? 승마업이 푸근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죠? 그리고 다득점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됐어? 1쿼터, 2쿼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가 SK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LG는 어떻게 됐어? LG도 1차전 때는 이제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2차전도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부분들이고 좀 스크랑은 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좀 불안한 구석은 있습니다. 뭐냐? 공농에 알 수 없을 때, 알 수 없는 갑자기 분위기 전환 이런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코트가 바뀌면 물론 셧다운 나는 비중이 그래도 큽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근데 풀, 풀 뭐라 그래야 되나 5차전까지 가는 경우도 앱은 많았는데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LG가 지더라도 4차전까지든 가야 되는 거고 스크는 내일 진행이 되겠지만 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 내일 경기가 겁나 많아서. 맞죠? 내일 경기가 겁나 많잖아. 꼭 SK 경기를 찍어야 될 이유는 1도 없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이거를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물부드바나 해외 축구 해가지고 만들어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일 이제 일본 골드 위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못 찍는 분도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골드 위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좀 일찍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1시, 2시 막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고 경기가 많다 보니까 주말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큰 변화는 없고 그래도 뭐 엘레니메이션 경기이기도 하고 만약에 반등을 이룬다면 모비스가 다득점 기반이 나와줘야 LG도 지금 완전 지금 되게 끈끈한 팀 중에 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썩 추천하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바라봐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일단은 물부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축구가 어차피 비중이 엄청 높게 분석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매츠하고 워싱턴이야. 확실히 워싱턴이 이 다득점 기반의 이제 어빈이라든지 그 다음 그 친구 누구야? 누구 파커 요런 부분들이 원래 워싱턴은 아예 없던 부분들이죠. 약간 볼티 같다 봐야 되는데 왜냐면 볼티는 진짜 온리 타선 그걸로 경기를 풀어가는 약간 니틀 애틀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워싱턴이 이러는 부분들은 올해 많이 나올 것이다.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매치는 매치의 경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 이기는 경기들은 대부분이 마인 아니면은 이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치
그렇다고 워싱턴 다저스 했을 때 다저스를 괴롭히긴 했지만 워싱턴을 무지성으로 찍을 수는 없죠. 왜? 레이커스랑 같은 거잖아. 매년 꼴찌하고 성적 안 좋고 이런 팀인데 한 번 잘한다고 가기는 좀 그렇거든. 다만 이건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양차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양차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맞죠? 에인절스랑 화이트삭스 붙었을 때 에인절스가 이런 배당 받고 화이트삭스 이렇게 받았을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합니다.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런 건 안 해요. 농구는 그럴 때도 있죠. 음. 근데 그래도 요거가 낫냐 요거 낫냐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매치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팀이고 또 경기도 오늘 원정 경기죠. 그러니까 저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캐닝도 에인절스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설명도 할 필요가 없었던 선수거든요. 물론 매치의 팀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피칭 부분들도 조금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매치가 저배당이잖아. 근데 투수가 안 좋으면은 아무리 매치가 해도 안 갈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매치 승에 마인 승에 그 다음에 다득점 언더보기 힘들죠. 워싱턴도 그 컬러 가지고 지금 경쟁력이 되고 있는 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치 같은 경우에도 뭐 그걸로 니오넴처럼 압도해서 승리를 거두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투수도 월등하게 좋은 투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죠? 이거는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클브라고 미네. 뭐 얘네 항상 1, 2위 다투고 그런 거고 투수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뭐 엄청나게 못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둘 다 평범한데 이제 오버가 좀 이제 안타가 조금 더 많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 변별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가 중요하느냐? 얘네 붙었을 때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작년도 그랬지만은 얘네 둘이 붙었을 때 내용 그리고 최근에 일주일에 어떤 결과를 내었느냐 어떤 부분의 내용을 펼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항상 분석할 때 모든 사항들을 다 보잖아요. 저기 뭐야 선발 하나 보고 가지 마라, 불펜 하나 보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내용적인 것만 봤을 때는 팀 상관해도 미네소타가 조금 더 낫습니다. 타자나 투수 구성은 클블이 좀 더 나은데 내용을 봤을 때는 미네가 좀 더 낫고요. 그리고 현재 약간 저득점 올해는 한 번도 안 붙었지만은 평균적으로 다득점이 엄청 좋았던 경기는 얘네 둘이가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얘네는 라이벌은 아니지만은 순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렇게 썩 좋은 경기는 아니다. 알겠지? 뭐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고 굳이 보면 이제 미네소타 쪽이 보는 거고 왜냐면 분석을 해야지 내일 또 2차전 진행이 될 거니까 근데 배팅적으로는 별로 다 나올 수 있는 구조고 이긴 팀이 뭐 0마이너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뽑아보라면 이제 저득점 양상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경기고 오늘 경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게 좋은 경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질문 있으면 올려놓으시고 하실 얘기 있으면 올려놓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기 양키스하고 볼티 여기는 항상 이제 저득점 야기를 안 하는 팀이죠. 그리고 이제 볼티가 조금 아쉬워진 부분들은 뭐냐면 투수의 활약이 작년에는 있었던 부분들인데 올해는 아예 없는 모습들 그리고 활약을 해준 선수들이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볼티가 온리 타격으로 애틀 같은 경기력을 펼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볼티하고 양키스인데 스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뭐 여기 이제 메이저리그 스가노 경기는 안 뛰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뭐 괜찮은 피칭 왜냐면 나이를 감안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스가노 같은 경우는 이제 김강현 그 다음에 뭐야 뭐 그 나이대거든요 다나카하고 원래 저기 14년도 15년도 이때 13년도가 그때 잘했을 때 갔으면 됐었는데
그래도 뭐 불펜은 역할은 하진 않으면서 선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나마 지금 볼티 투수 중에서 괜찮은 투수라고 볼 수는 있고, 양키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투수가 어떻든 중간 불펜이 어떻든 경기 풀어가는 건 온리 타격입니다. 아시다시피 5점대, 높을 때는 6점대까지도 나오는, 그리고 마연 해버리면 그냥 마연 해버리는 이런 경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볼티 타격도 다 나온 건 아니죠. 그 지난 경기 때 나왔죠. 디트 전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꽉 막히는 요런 부분 생기니까 얘네도 애틀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보통 얘네 둘이 봤을 때는 그냥 승을 찍든지 언어버를 찍든지 뭐 마인까지 굳이 크게는 안 가는데, 이거는 양키스 볼 수도 있고 마인승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얘네 둘이 붙으면 양키스 투수들을 볼티 물론 뭐 산탄데르도 토론토 가고 했긴 했지만 언더 보기는 어려운 컬러죠. 이 두 팀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배당이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고, 요것도 2배 라인 중에서 노려볼 거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탄데르 빠졌다고 뭐 저득점이 뜨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구성이 뭐 러치맨도 있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장타 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몰아칠 수 있는 애들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앞 경기 때는 뭐 볼티 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볼티도 간혹적으로 진짜 많이 쓰는 팀인데 안 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 내용도 거의 뭐 저득점 3경기 찍었죠. 잘 보기도 힘든데,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양키스 투수들을, 양키스도 뭐 변화가 그렇게 크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득점 안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찍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승하고 말승 중에서 컨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 신시랑 세인트, 팔란테가 나오고 마르티네즈 나오는데, 니 마르티네즈가 지금 영 역할을 못하고 약간 놀라같이 약간 그런 부분들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신시 같은 경우는 뭐 더 좋은 성적을 나오긴 힘들죠. 아무래도 스몰 마켓 치고는 잘한다는 이런 느낌인 거고, 세인트 같은 경우는 조금 왔다 갔다가 좀 지금 심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접전에 뉘앙스가 많았죠. 이거 그래서 좀 불펜 소모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다음 선발 투수도 조금 이닝을 더 끌어간 부분들도 분명 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인트 자체가 지금 일단 투수도 투수고, 물론 잡을 경기는 잡았죠. 콜로라도 경기는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거 나온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마인 가져가야 되고. 일단 다득점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신시가 옛날 뭐 조이 보토 있을 시절부터 저득점 보던 팀은 아니니까. 그리고 세인트가 일단은 뭐 콜로한테 점수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 그거를 이제 다 믿어주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또 세인트는 항상 또 역배돼 있을 때 메리트가 있는 팀 중에 한 팀이고, 그래서 역배도 볼 수 있지만은 메이저리그는 저는 건드려 볼 거 건드려 봐야 되는데, 특히 메이저리그는 왜 300강에는 아쉬운 리그잖아요. 물론 먹는 게 중요하면 뭐 개인적인 걸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잘 안 가는 편이거든. 그래서 뭐 이 오른쪽 쪽에서 찍어 봐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 다 메리트가 있고, 여기서 뭐가 좀 더 괜찮냐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다득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인트도 약간 굴곡진 부분이 있어. 연승 탈때 짝 타고 연패 탈때 타고. 신시는 이제 경기력은 이제 이기고 앞대고 마인을 다 하긴 해야 되는 경기를 했지만, 이제 과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면 선발 좀 더 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누구 다 얘기해도 그런 부분도 다 존재하거든. 그래서 다득점이 조금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왜 세인트만 지금은 세인트를 딱 찍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버가 났고, 그 다음에 역배 볼 수 있고 역마인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지? 들리죠, 형님? 들리죠, 여러분? 듣고 있죠? 응? 듣고 있지? 자, 마이애미와 클리브랜드. 요거는 일단 제가 1차전 때도 말씀을 드렸고, 클맵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 진짜 누누이 말했지, 이거는. 맞죠? 같은 내용 진짜 많이 얘기했잖아요. 둘 다 가는 팀이고, 클럽 가장 믿을 만한 팀이고, 그죠? 마이애미 언더 하는 팀들은 워싱턴이나
부룩이나 이런 두 팀을 제외하고는 이제 올 시즌에 그런 컬러 가면 안 된다 했고, 그리고 클리브는 230점대를 때리던 팀인데 이거 210점 나오려면은 마이애미가 수비하고 해가지고 2년 전에 3년 전처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그지? 쉽지 않잖아, 형님들아. 팀 컬러가 바뀐 지가 지금 한 2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진짜 기준이 엄청나도 뭐 190점대도 하고 200점대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 알고 있잖아. 대답해보세요. 맞잖아, 형님들. 그래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뭐야, 마인 갈 거냐 오버 갈 거냐. 근데 오버 좀 더 낫겠죠. 근데 이제 내가 그것도 얘기를 했잖아. NBA가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오면서 기준이 낮아졌는데, 기준에 낮춰서도 생각을 해보면 갈 거는 가야 된다 했잖아. 왜? 그래도 언더 요건이 있으면 가는 건데, 없는데 갈 이유는 없고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잖아. 안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아니면 마인을 가든지. 봐봐, 오클하고 멤피스도 멤피스가 득점하고 어느 정도 하는 팀인데 한 번 잡혀버리니까 프렌이 달달하게 14를 주든 뭘 주겠든 뭐 주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인하고 오버 중 선택을 하는 경기시, 안 찍어갈 것도 아니고 언더 갈 것도 아니고 프렌 가기에도 좋은 경기는 당연히 아닌 거지. 그죠? 그 지난 경기 때는 또 마인을 해버리고, 농구도 클리블랜드로 가고 제가 메이저리그도 클리블랜드를 갔잖아요. 그죠? 한다의 말이에요. 그만큼 알겠지? 자, 애슬레틱 대 텍사스. 뭐 텍사스는 투수 설명하기는 이제 라이터라는 친구 빼고는 설명할 투수가 없고, 애슬레틱은 이제 애슬레틱에서 가장 좋은 선발을 뽑으려면은 이제 세베리노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일단 뭐 투수에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간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근데 이제 애슬레틱이 작년 오클랜드죠. 5할 승률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부분들이지. 득과 실이 나와요. 지금 좀 변경된 팀들이 있잖아요. 뭐야, 워싱턴,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뭐 애슬레틱도 별로 아무 기대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길 거 이기고 마이너할 거 마이너하고. 맞죠? 그죠? 근데 최근에도 얘네 붙었을 거예요. 맞네, 요네 해가지고 애슬레틱이 이겼던 부분들이거든. 그럼 이런 거는 뭐냐, 라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면 그냥 이것만 찍는 거예요. 이거 분석 안 됩니다, 형님들. 왜? 얘네가 5할 승률 해줬던 것도 인정은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못 믿어서 그렇지. 근데 계속 결과가 나와주고 있잖아. 이 경기뿐만 아니고. 맞죠? 특히 득점에서 지금 이 우리가 이제 분석을 잘 안 해주던 팀들이 왜 되냐면 득점력이 되게. 디트도 그렇고 마이애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도 이제 오버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애슬레틱도 그러니까 득점이 안 되면 이런 팀들이 투수 가지고 가겠어요. 약한 팀이고 켄자 이런 팀들이 잘하면 다 투수들 다 데리고 있지. 요쪽에 안 되는 애들이나 다 보냈을 거 아니야. 한물 간 친구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전형적으로 그냥 개싸움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질문인 거죠. 베스트인 픽인 거죠. 요거 두 개를 찍을 이유가 없죠. 이게 뭐똑 떨어지게 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지? 여러분 생각해도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텍사스를 봐야 되는데 텍사스 하는 득점 루트라든지 꼬라지 보면은 이거라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라이트는 나왔는데 라이트는 어젠가 아닌가 나와버렸잖아. 그럼 못 가는 거죠. 됐죠? 텍사스도 저득점 보는 팀은 아니고, 저득점 다득점 중에서 아니 노말하거나 그래도 다득점 보는 팀이란 말이지. 그지? 됐죠, 여러분들? 그다음 휴지랑 디트. 이제 디트가 많이 올랐지, 그죠? 마인도 하고, 그죠? 휴지는 이제 할 때는 확실히 마인은 하고 마인 보고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거의 적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마인 다 해버렸죠 지금 이긴 경기. 맞죠? 이거는 뭐 0점 나서 그래 된 거니까 우리가 0점 보고 어느 팀을 찍든 배팅을 하는 건 없으니까요. 휴지도 맞죠?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이기면 큰 마인승 쪽으로 찍어 가야 된다. 지면 아예 지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결과를 내는 게 휴지죠. 그러면 그 소리는 또 뭐냐면 이것도 이거 가면 된다 이 소리예요. 왜? 마인사이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맞잖아. 휴지도 이긴 건 많이 찜찜하게 이기고 마인의 비중이 많이 없고, 왜냐면 휴지는 팀 컬러를 봤을 때 그렇게 하면 하는 팀이거든. 그럼 굳이 이걸 또 가져갈 필요가 없고, 휴지통을 보고 싶으면 이걸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제가 디트 잘하기 전에도 디트 많이 찍고 그랬어요. 마이즈하고 스쿠바리밖에 없었는데 그건 이제 타격점이 꾸준하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는 건데 휴지도 만만히 볼 거는 아니라는 거지. 왜?
하긴 했으니까. 하는 경기 때는 조직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뭐가 하는 게 낫겠어요? 플레어티도 가장 잘했을 때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때, 세인트루이스 때 그때 잘했던 부분들이고 구속이나 구위적인 부분들은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럼 뭐야? 이것도 텍사스처럼 이게 나은 거고 이제 텍사스하고 다른 내용은 이것도 한번 찍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쪽도 마인사이드에서 이제 지든 이기든 뭐 0점 보는 거 아니면 된다는 소리고 요것도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이 생긴 거니까 이거랑 이거는 이쪽으로 좀 해서 언어를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경기가 된다는 거죠. 그지? 이해됐죠, 여러분? 물어보자. 답 좀 해줘요. 응? 여러분, 답 좀 해줘요. 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저번 주 안 되다 그 강선부 안 돼서 한 거,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알겠지? 듣고나 계시지? 이해는 되지? 이해 안 되면 얘기하시고. 콜러는 이번 시즌 애 안 쓰시죠? 뭐만 쓰노? 쿠어스 필드 언더만 쓰죠. 맞죠, 축님? 근데 이번 연도에 쓴 적이 없어요. 가지도 않아요. 왜? 뭐 퀀트리얼도 딴 데 갔죠. 맞죠? 그래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뭐 오버도 날 건 나하고 맞죠? 애틀은 살아났지. 그냥 에마 볼 거냐 말 거냐 이거 아니야. 오버를 가도 에마가 더 쉽겠죠. 왜? 콜론이 이번 시즌 한 번도 안 찍었던 팀 중에 한 팀이야. 그러니까 맞죠? 그리고 애틀이 뭐 선발이 잘해서 했나요? 볼티도 그것 때문에 지금 경쟁력이 안 되는 건데 펠트는 이런 선발들은 똑같아. 근데 확실히 지금 월 승률에 갑자기 연승 타서 뭐 패가 훨씬 많았거든요. 애틀이 샌디한테도 막 4연전 졌나 3연전 졌나 그지? 근데 올라올 팀 다 올라오지 그지? 그럼 뭐야? 이게 애틀이 지금 지난 경기도 보면 득점이 좀 이 연패를 탔을 때 뭐가 문제냐면 못하는 팀한테 점수를 많이 못 내거나 아니면은 그 뭐야 애틀이 그 의외로 어렵게 간다거나 이런 경기가 많아가지고 패가 많았던 거거든 일진상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냥 물론 이것도 괜찮긴 한데 인마들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작년에 진짜 쿠어스필드 언더 잘 썼거든요. 진짜로. 내 구라치는 게 아니고 작년에 2024년도 분석한 거 봐요. 그리고 이 나온 거 보면 콜로 언급도 있어요. 시즌 초반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중에서 오늘 이런 것들이 많다. 그 하는 팀이 마인하고 뭐 오버하고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콜로 일단 투수 설명할 애들이 없어요. 작년에 그래도 간트린 아니면 웬만큼 좀 치면 10점은 너무 많아. 그럼 저득점 가고 이랬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아무 언급해줄 이야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추천하실 분들 좀 추천 좀 해주시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들리시면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골스 휴지. 자 정확하게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휴지를 보고요. 지지난번에는 그래서 이제 쌍유지하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맞추고 그 다음 골수 봤을 때는 골수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미축 적중됐나? 미축 적중되고 뭐고 다드스 오버가 안 돼서 다드스 언더가 안 돼서 한 개는 더 못 먹었던 이틀 전인가 어젠가 그렇죠. 그런 건데 진짜 홈발이 무시무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분석이 되냐? 휴스턴은 제가 약점이 그거라고 있잖아요. 젤러 그린하고 생군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체력적인 걸 수도 있고 물론 뭐 지금은 체력은 아니지만 맞잖아. 10몇 점 차를 벌려버렸잖아요. 휴스턴이 1차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골수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도 골수 핸디는 뗐거든요. 왜? 굳이 뭐 1.8이나 1.5나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굳이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조합을 만들다 보면은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선만 가면 되는 부분들이고 휴스턴은 이제 클퍼랑 더불어서 이제 디펜시브 레이팅 여기 이제 상위권에 좀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어쨌든 공격적인 게 더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골수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뭐 골무국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해가 되시나요?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진짜 뭐 마이미급 수비, 뭐 오클 정도 수비 이런 거 아니면 힘들어요. 그럼 그린하고 센곤하고 뭔가 혈이 하나 막히든지 아니면 휴스턴에 미친 선수들이 안 나온다면
당연히 기대를 되는 거는 골스의 이 폭발성과 버틀러와 당연히 커리. 그렇게 똥 많이 싸도 커리. 골스가 이제 좀 이제 약점은 이제 디 그린밖에 없는 거죠. 디 그린 이상한 짓 하는 것밖에. 그리고 오너버는 지금 뭐 갈 것만 가고 있으니까 뭐 무지성을 다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200점대는 뭐 골스가 200점대 언더 갈 수 있는 팀도 아니잖아. 지든 이기든 못하든 보선 언더 못 가듯이. 그죠? 그건 뭐야? 승 만승에 포커싱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딱 그 정도 결정하면 되는 경기지. 그지? 그리고 다저스하고 마이애미. 이거는 뭐 다저스 뭐 마연하고 피츠 때는 뭐 그 야마모토 때는 언더만 보고 마연 안 봤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경기는 제가 정확하게 알죠. 왜냐면 다저스 연속성 있게 배팅한 적이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그죠? 1차전 때는 그때 스킨스하고 누구야 야마모토 했을 때는 언더만 얘기하고, 물론 굳이 보면 다저스 많이 내렸는데 표현은 쓰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골스랑 방금 말했던 다저스 언더 나왔는데, 홈에서 다저스 언더 보기 정말 쉽지 않았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다저스가 마이애미 급납한 적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요것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럼 마이애미를 갈 거면은 잘하는 거 이것밖에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다저스 홈에서 언더 나기 힘드니까. 그죠? 다저스를 제일 잘 괴롭히는 팀은 누구예요? 콜로라도잖아요. 맞죠? 이거 선택인 거고 잘 골라가는 싸움이에요. 알겠지? 투수 메이 카브레라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지? 다저스가 괴로워하는 팀이 약팀 중에서 콜로가 좀 발목 잡는 거 잘 하거든요. 마이애미는 오버를 잘하고 그럼 경쟁력도 되잖아요. 빠따빠따 경기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뭐 승패는 이거 보시다 보면 아까 20점 그것도 얘기하신 것도 알겠지만은 1회 해야 이겨요. 이 정도는 해줘야 이겨요. 왜? 그래갖고 그날 진적도 다저스가 9점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소리야. 투수가 상타치가 나오든 뭐 메이나 뭐 뷰러급이나 이런 애들이 나오든.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잘 피하냐 뭘 선택하냐 이런 싸움이 항상 다저스는 그렇긴 하지만. 알겠지? 아니면 피한 거냐. 근데 반면 뭐 잘 피했고, 어제는 이제 그저께는 이제 다저스 언더를 갔는데 이제 팔에 터져갖고 한 개는 더 못 먹고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지? 모비스 경기는 그냥 그대로 보고, 저도 좀 걱정이 돼. 왜? 또 개짓거리 할까봐.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아, 해축은 안 갈게요.